네, 반갑습니다. 4월 7일 남구청장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렇지만 온통 중앙의 언론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남구청장 재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고자, 그리고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울산저널에서는 후보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후보들을 모시고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보 만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진보당의 김진석 후보 모시고 이러저러한 유권자들의 궁금한 사항들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셨는데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보당 남구청장 예비후보 김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씩 좀 이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국 기초의원, 그러니까 98년 기초의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적지 않은 시간을 이러저러한 선거에 진보정당의 후보로 계속 출마들을 하셨습니다. 뭐 주위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들어보면 후보는 좋은데 정당이 혹시 20여 년째 줄기차게 진보정당을 고집하는 이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뭐 정치가 기본적으로 이런 기득권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 노동자를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낡은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것이 우리 진보 정치의 오래된 수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보 정당이 어렵다고 거대 양당으로 당적을 옮기면 당선에는 조금 더 유리해지겠지만 이미 그 순간에 그러한 기득권 정치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말 그동안 노력해왔던 우리 진보 정치가 혁신하고 단결해서 정말 시민들이 새롭게 이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고 행정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그런 선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저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번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기득권 정치와는 다른 정치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보면 그동안의 활동 내역들을 살펴보시면 행복발전소 그리고 탈핵공동행동의 집행위원장 최근에 뭐 기후위기 비상행동 울산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뭔가 진보정당 운동이긴 하지만 실제로 시민사회단체들의 운동과 더 친근했던 그래서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에게도 되게 친근하게 비춰지고 있는데요. 진보정당 운동과 시민사회 운동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행복발전소는 사실 오랫동안 이제 출마를 하고 자꾸 이제 낙선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에게 봉사할 기회가 잘 없어서 일상적으로 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고 한 10여 년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활동들은 주로 이제 우리 민주노동당 시절에 이제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 이런 진보적 정책 의제들을 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당시에 이제 무상의료 본부장을 맡게 되면서 울산 건강연대에 참여하고 벌써 10여 년째 함께 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는 원래 좀 관심이 많았고 20여 년 전부터 환경운동연합에 이제 회원으로 참가하면서 모범회원 표창도 받고 또 이사 감사도 맡으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왔었는데 특히 이제 후쿠시마 지진 그때 이후에 이제 원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탈핵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좀 일관된 활동 또는 좀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좀 좋게 봐주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남구가 울산에 있어서는 아주 중심적인 지역인데 이런 남구가 좀 꼭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런 마음들이 좀 호의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출마하는 그런 입장들을 조금 좋게 봐주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남구 재선거의 의미를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되게 저 시민운동하는 입장에서 되게 유감스럽고 불행스러운 뭐 이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전임 남구청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치루어지게 되었고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선거는 치루어지는데 관심도는 떨어지고 남구 재선거 일단 후보로 다 활동하고 계신데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2018년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2018년도에 우리 많은 정말 현명하신 유권자분들이
울산에서 30년 동안 이제 기득권 정치를 해왔던 그런 국민의힘 이 정당의 어떤 적폐적인 상황들을 이제 청산하고 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전략적으로 민주당을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어떤 희망들을 뭐 시장부터 해서 단체장, 뭐 의회 의장들까지 다 그런 이제 민주당 일색으로 만들었던 그런 유권자들의 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3년이 지나면서 울산의 민주당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고 있고 더구나 이번에 이제 단체장의 불법 선거로 인한 재선거가 남구에서 치러지게 되면서 이 수구 기득권 세력이 또다시 재집권하겠다는 이런 뭐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런 빌미를 마련하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그런 점에서 이 기득권으로 가득 차 있는 과거의 어떤 정당 또 현재의 이 보수 양당 정치가 아니라 시민들이 이제 직접 나서서 바꾸자. 그래서 남구의 정치가 시민이 주인되는 그런 새로운 희망의 정치와 행정으로 그런 진보로 한 걸음 나가는 선거가 되도록 반드시 좀 만들어 나가고 꼭 승리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남구 재선거 의미를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아울러서 울산 남구청 재선거 시민 공동행동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후보로 등록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소위 얘기한 남구 재선거 시민 공동행동 무엇 하는 조직인지 왜 만들어졌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남구 재선거 시민 공동행동은 예산 낭비 또 주민 무시하는 남구 행정을 이번에는 정말 한번 바꿔보자.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바꿔보자. 그래서 후보도 선정하고 정책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보기 위해서 울산의 많은 시민, 사회, 노동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함께 결성한 단체입니다. 사실 이 배경에는 그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분노 또 이미 심판받은 정당에게 또다시 남구 행정을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 시민 공동행동의 시민 참가단으로 폭발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좀 듣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뜻에 전면적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이제 후보로 등록하고 현재 단독 후보이고요. 네. 시민 공동행동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펼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어떤 그 선거 참여 방법으로 제기되었던 시민 공동행동 거기에 후보로 등록해서 활동하고 계시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본격적인 정책 점검 들어가기 전에 뭐 이번 쟁점 중에 하나가 아마 후보단이라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좀 곤란한 것 아니냐라는 어떤 유권자들의 정서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와 진보정당의 후보가 단일화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와 1대1로 붙어야 좀 의미 있는 선거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후보 단일화에 대한 그 후보의 생각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민주당과 단일화해야 한다는 분들의 그 마음들은 정말 잘 알고 있고 정말 소중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받은 이런 국민의힘에게 다시 행정을 내줄 수 없다. 뭐 이런 마음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 선거는 반드시 국민의힘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남구청장 재선거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만들어진 재선거입니다. 사실 민주당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이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는데 당헌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특히 이제 1년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 남구청장 재선거에 이렇게 무리하게 후보를 출마시키는 것이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는 분명히 그런 어떤 책임과 또 그 사과의 마음들을 좀 표하고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는 단일화의 기본적인 방향이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좀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간곡하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일단 추가 질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예비 후보로 다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일부 후보들 같은 경우는 뭐 진보정당 후보, 뭐 김주석 후보가 되겠죠. 후보 단일화 추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을지.
뭐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저에게 이제 하신 분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주장을 하신다면 먼저 좀 확인하셔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일단 민주당이 중앙당이나 시당의 생각이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 민주당이나 중앙당은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의 의지도 없으면서 정치 공세 차원에서 단일화 주장을 한다면 정말 이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총선 때도 사실은 좀 그랬고 창원에서 뭐 정의당 여영국 후보 그 단일화 과정에서도 좀 그런 민주당의 뭐 단일화 없다는 선언들 그런 걸 확인한 바가 있었고 울산 동구도 뭐 그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고 결국은 국민의힘이 당선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후보들이 그러한 주장을 하려면 정확하게 지도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있고 그런 책임 있는 주장이 있을 때 가능할 때 그것이 논의될 수 있고 검토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이제 뭐 그런 근거들도 없이 지금 당장 민주당에 쏟아지고 있는 비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정치 공세는 저는 좀 올바른 태도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대한 명백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후보를 출마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이제 그동안 이제 재선거의 의미, 후보 단일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정책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선거 때마다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들은 되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보께서도 붙여놓던 프랭카드를 보니까 이번에는 김진석 뭐 이런 얘기 써놓으셨어요. 어쨌든 정책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후보들 간의 정책이 큰 차별성들을 표하는 것 아닌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남구를 발전시키겠다.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라는 얘기들이 많고 진보정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노동자의 인권과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장해 주겠다라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김진석 후보께서 구청장이 되면 도대체 뭐가 달라질 수 있는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예, 제 공약의 핵심 슬로건은 사실 보수 양당 정치를 주민들의 참여로 해서 확 뜯어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 참여로 남구 행정을 대개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민이 이제 주인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재편하겠다는 건데 일단은 이번에 시민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시민사회 노동계 인사들과 함께 시민 공동정부를 좀 구성하고 또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각계각층이 이번 그 시민 공동행동의 과정에서 제출된 시민들의 의견, 정책들 이러한 부분들을 그저 구청장의 어떤 실력만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주민 속에서 제출되어 온 그런 또 전문가들의 감수를 받은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남구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이런 행정의 방향들을 좀 잡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참여들을 통한 직접 정치 바로 이것이 이번에 남구 행정을 대개조하는 기본적인 방향이고 그 내용이 시민에게 권력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에게 권력을 또는 시민 공동정부 그리고 시민이 직접 정치, 시민이 예산과 정책 결정에 있어서 주인이 된다라는 얘기가 뭔가 좋은 얘기긴 한 듯한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되게 뭐랄까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모든 정책을 이제 시민들 속에서 시작하겠다 이런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4월 7일 선거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들이 이제 도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과정이 이제 중요할 텐데 이러한 이제 이제 과정에서 많은 분야의 정책 입안에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동별로 1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그 총 14개 동이거든요. 주민의회 같은 것들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의회. 네. 그리고 주민의회에서 지역의 이제 아파트든 지역의 다양한 단위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들을 좀 거치면서 이러한 주민의회의 의견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뭐 그 과정에 이제
뭐 주민들의 정책 축제 뭐 이런 개념들도 좀 도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만연하고 있는 적폐행정을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이제 결제 시스템부터 모든 부분들에 이제 시민들 의견들이 수렴되고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들을 좀 만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주민들 속에서 다시 피드백해서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주민들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는 과정들을 거쳤는지를 좀 확인해보는 이런 부분들을 가져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선거 그 정책 관련해서 또 이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년여가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고 올 연말이가도 이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고 누군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 정책, 남구청의 그동안의 정책 관련해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정책 발표도 하셨던 것 같은데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구청장이 된다라면 어떤 정책 시행해 보겠다라는 생각이 계시는지. 예, 저는 지금 코로나19 방역 과정에 많은 분들이 정말 잘 참여해서 진짜 우리 그 K 방역이라는 이런 말도 듣는 좀 훌륭한 그런 이제 참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기간이 오래되면서. 근데 지금 정부나 울산시에서 하는 정책들,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들은 거의 중앙에 의존하거나 아주 일회성인 그런 이제 뭐 생색내기 뭐 이런 정도에 좀 불과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같은 시기야말로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시기를 선포하고 지금 현재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조정해서 정말 곳곳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서민들의 삶 속에서 그분들의 삶을 일으키는데 모든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임기가 한 1년 2개월여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돈이 드는 많은 사업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 하나, 정말 이렇게 이제 예산들을 전면적으로 재편성하면서 정말 서민들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분들을 삶을 일으켜서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조금이라도 좀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저는 구청장으로서 역할을 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불필요한 뭐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뭐 또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많은 예산들을 좀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피해 실태 조사도 하고 또 코로나 119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코로나 피해 주민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남구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최근에 많이 만들어졌고 전직 구청장 때부터 시도됐던 시설들이 있습니다. 울산 시민연대가 시민신문고위원회 감사를 청구했던 세창 냉동창고 문제라든가 지금 태화강 근처에 있는 동굴피아 그리고 장생포에 늘상 투여되고 있는 관광을 목적으로 투여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세금 먹는 하마꼴이 돼버린 이런 애물단지가 돼 있는 남구에 있는 시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궁금하거든요. 예, 정말 이제 이미 뭐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정말 애물단지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상황들을 이제 우리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애초에 예산을 투입할 때부터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 회의록을 이렇게 보더라도 또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보더라도 이 건물의 위치나 용도 뭐 이런 부분들을 애시당초부터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큰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어 왔다는 것들을 좀 명확히 우리가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미 예산 다 들어가고 이제 그렇죠. 사람까지 뽑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 황당한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뭐 그걸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뭐 그 매각해서 그 비용을 이렇게 새로 가져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그 신문고 시민신문고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이제 방식으로 즉 말해서 정말 제대로 된 방향을 찾기 위한 그 좀 집중적인 검토를 통해서 전면적인 재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남구의 현안으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야암 근린공원의 존치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경단체나 지역 주민들은 차단 녹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야문걸린공원이 당초의 목적들도 좀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울산시 같은 경우는 저거를 어쨌든 재정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크니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작으니 결국 LH 등을 통한 공영 개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대립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 야암걸린공원을 반드시 시민의 숲으로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구 주민뿐만 아니라 울산 시민들의 건강권, 또 우리 후대, 미래의 이제 우리 후대들의 생명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시에서 갈등 영향 분석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이미 시민단체도 그런 제안들을 한 바가 있어서 그런 답변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런 어떤 그 토론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예산에 대한 이 계획들이 없다면 그 토론 역시 공론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미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밝혔듯이 우리 울산석유화학공단에서 이제 그 에너지 환경세라고 해서 7조 원 이상 되는 돈을 거의 매해 지금 세금으로 이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세금들이 사실은 울산 그 인근 지역의 환경을 이렇게 해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공장의 이익에 따른 세금이라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이러한 뭐 예를 들면 환경교부세라든지 이런 법적 근거를 만든다든지, 또는 그 전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예산 중에 일부를 그 환경부 차원에서 야암걸린공원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가 직접 나설 리는 없죠. 지금 왜냐하면 시에서 뭐 아파트를 건립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뭐 지원해 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와 또 우리 시민들, 이 모든 분들이 지금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 공단의 공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이런 완충 녹지라면 거기에 따른 그 대가로 제출되는 세금들이 반드시 이런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고 공해를 완화시키고 좀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남구청장으로 당선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시와 중앙정부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투쟁, 강력한 요구들을 좀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그 어쨌든 환경세,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들이 전에 국비로 들어가는 환경세를 지역에 일정 부분 좀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그렇죠. 제도, 네. 사실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책 문제로 어쨌든 강점이실 것 같은 노동과 네. 안전과 관련돼서도 좀 준비된 정책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제 사실은 이제 오랜 저희 그 여러 번 출마하다 보니까 수건이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집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자의 집은 이제 노동자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노동자 지원센터와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를 이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건강 증진센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공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각종 법률 지원, 노동자업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데 대한 지원, 이런 각종 상담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체력 단련실이나 물리치료, 뭐 샤워실 뭐 이런 기능들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좀 더 심려를 기울여서 고민한 것은 이제 작업복 세탁소입니다. 정말 오염되어 있는 작업복을 집에서 빨기도 그렇고 또 세탁소에 주기도 참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동자들의 이런 작업복들을 공공 세탁소로서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 산단에 이제 플랜트 노동자들이 많은 이제 근무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국가 산단 내에 이 공사할 때 공사를 여는 그런 회사 측에서 이 주차에 대해서 명백히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리나 택배,
배달 택시, 뭐 화물 기사 이런 이동 노동자들의 쉼터 이것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만들어 볼 생각이고 뭐 기타 이제 안전 분야로 보자면 이제 석유화학공단의 이제 노후 배관 문제가 뭐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통합 파이프라인 구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공사도 너무 지금 느슨하게 진행되고 또 민간의 참여가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공사를 좀 단축시키고 또 기업들의 참여도 좀 촉구하면서 안전도 강화하고 일자리도 좀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좀 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네. 어느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유권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아니면 선거에 임하는 마지막 자세 이런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30년 동안 너무나도 낡은 수구 정당의 행정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너무 답답하게 여기고 있고 그런 마음들이 2018년도 선거에서 우리 전략적 시민들의 선택이 있었지만 지금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제 그 변화를 누군가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 스스로 바꿔 나가야 될 그런 시기에 저는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많은 시민, 사회, 노동 주요 인사들이 만든 시민 공동행동 이러한 그 시도야말로 정말 남구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 10번의 출마라는 게 참 많이도 출마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동안 나름대로 갈고 닦아왔던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해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1년 2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강렬한 그런 어떤 남구의 변화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만드는 변화 꼭 만들어내 볼 생각이고요. 또 이것이 그냥 2021년도 남구청장 재선거만이 아니라 2022년도 우리 본격적인 지방선거의 시점에 정말 울산의 변화가 이끌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또 주민들과 함께 이기는 그런 선거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여 년 진보 정치의 한 길로 걸어왔던 김진석 후보 만나봤습니다. 남구청장 4월 7일 치루어질 남구 재선거에 후보 한 명 한 명 따져보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 남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데 오늘 토론이, 오늘 만남이 작은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